이에 맞서는 문재인 후보가 초대 총리를 투표 직전에 공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자리일지 아닐지는 정확지 않지만 비영남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호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입니다.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대탕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기에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발언 이후에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누구다 하마평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10명 정도 리스트 갖고 있는데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추측을 해보죠.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대표가 이른바 비영남 총리를 두고 다른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선거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께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중에 총리 인선안도 발표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다 생략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죠. 총리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한다. 저는 이 의견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 아마 이 사람이 비영남 인사이고 추측컨대 호남 출신 인선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박지원 대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15일 여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호남 총리를 임명하겠다니 오늘은 자신이 영남 사람이라 비영남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러면서 비영남에는 호남도 포함되겠지만 정말 호남 총리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호남 총리 소리가 쏙 들어갔다. 문 후보에게 호남은 표만 달라고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 이 칼럼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박 대표의 말처럼 호남 총리가 아닌 그냥 단순 비영남 총리일까요? 저는 호남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는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호남 홀대론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이 호남하고 연을 끊을 생각 아니면 2월 15일 날 호남 어디였습니까? 여수에 가서 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상평하겠다. 홀대론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호남 홀대론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워딩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그 어떤 총리를 기용을 한다면 아마 호남 민심은 굉장히 나빠지겠죠. 갑자기 PK.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PK로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뱉어놓은 워딩도 있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공방은 계속 유효합니다만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 때문에 워낙 어떤 공격 포인트를 그동안 이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호남 출신의 후보를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호남 출신이면서 총리로 문 후보가 염두에 둘 만한 인사 누가 있을까요? 살짝 좀 힌트를 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저는 호남, 국정 경험이 있는 분, 안보와 경제 전문가라는 세 가지는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부합되는 분들이 자천타천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한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전윤철 총리가 아니냐. 근데 우리 칼럼도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아니란 얘기도 상당히 많고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분 말고도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호남 분들이 영입돼서 갔어요. 그분들 중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또 따져보면 하나씩 또 다른 약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큰 카테고리로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경륜이 있고 국정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비영남권에서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확실한 부분이 총합이 될 것 같다. 총리가 될 것 같다는 거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그러니까 9일날 선거가 있으면 10일날 바로 취임식을 하고 바로 하고 내가 국무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는 황교안 총리가 들어가는 국무회의가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국무회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총리가 돼서 청문회 과정에서 안 된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처럼
중간에 드랍하게 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정 혼란이 오고 처음부터 발목 잡혀서 출범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카드를 미리 까고서 그것이 어떤 투표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문 후보가 이번 발표는 나름의 승부수다. 이참에 그냥 다른 후보들도 다 내가 된다면 총리로 누구를 모시겠다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호남의 경제와 외교 안보가 확실한 사람. 네, 저는 호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남 아닐 거다. 이대로 오자구도로 선거가 끝까지 가면은 총리 후보 발표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본인 주도적으로 잘 끌고 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변수 하나가 뭐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대연정, 대통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세게 붙어갖고 마지막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문재인 후보라면은 마지막으로 대탄평이사로 안희정 지사를 총리로 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 충청이다 비영남은. 충청에다가 대연정의 선도주자 아닙니까? 예. 그 젊은 개혁적인 이미지에 그래서 당신들 대연정하고 다 단일화 하겠다고? 그럼 나는 안희정 지사를 총리를 시켜갖고서는 대통합 대연정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호남 인사에 대한 홀대론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 막바지에 가갖고서는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의 연대를 거치게 되면은 이걸 호남에 대해서 사실상 표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굳이 호남 총리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적폐로 몰아갈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표를 얻어야 되는 지점은 당연히 중도 보수로 쏠릴 수 있는 그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한 대연정 카드, 충청 카드를 꺼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오자구도로 아무런 변수가 없이 가게 되면 저는 총리 후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국무총리직이 아니더라도 여러 고위직의 호남 인선을 발표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총리는 충청 출신인 안희정 지사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발언인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국민의당 인사와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제작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